사랑은 왜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할까요? 같은 문제로 다투고 이젠 말조차 조심스러운 우리. 그래서 우리는 상담실을 찾았습니다. 다시 연결되기 위한 용기였죠. 이렇게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다툼의 90%이 한 가지로 해결됩니다. 반갑습니다. 29년차 심리상담가 이선희입니다. 오늘은 29년차 심리상담가가 알려주는 더 나은 우리를 위한 커플 상담. 연인의 경우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솔직히 말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? 오늘은 관계 회복을 위한 커플 해결 방법 3단계 알려드리겠습니다. 피디님, 오늘은 무엇이 또 궁금하실까요? 네, 3단계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해결 방법의 1단계를 먼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좋아요. 1단계 감정 인식 패턴 파악입니다. 처음에 대부분의 커플분들이 상담실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우린 매번 자꾸 같은 이유로 싸우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요. 어떻게 좀 내려놓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. 전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해요.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.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, 요거 한번 해보셔라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.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. 심리 상담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게 자주 싸우는 반복되는 갈등에는 두 사람의 어떤 패턴이 숨어 있다.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. 대부분의 약속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그 약속 때문에 너 어디 갔냐? 뭐 술 안 마시기로 했지 않냐?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러면 나 절대 안 마셨어. 그랬는데 뭐 전화를 했는데 시끄럽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. 누구랑 있었냐? 뭐 했냐?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 아니야." 이러면서 결국에는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져 있었다. 이러면은 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. 이렇게 한 사람은 자꾸 추궁하고 한 사람은 회피하고 이런 패턴들은 결국에는 상처만 남는 것뿐이죠. 이렇게 커플 상담의 첫걸음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이런 다툼 속에서 '진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했나.'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, 그리고 또 불안한 감정들, 이렇게 만드는 이런 패턴에 대한 감정을 한번 인식해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조금 어렵기는 하죠. 둘이 다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해결 방법의 2단계를 이번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처음에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. 이제 2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서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. 핵심 감정. 내가 정말 느끼는 지금 현재의 감정, 이런 것도 한번 머물러 보셔도 좋습니다. 2단계 감정 표현 소통을 재설계하는 거, 이 패턴입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보는 이 재설계를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. 비난이 아닌 마음으로 말하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너 왜 그래? 너 왜 그렇게 약속 안 지켜? 이게 아니라 어, 난 그때 너무 외로웠어. 또는 너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불안했거든. 라고 말하는 감정의 언어로 표현하는 용기입니다.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서로 서툴기도 하고 좀 불편하고 어색하죠. 하지만 진짜 감정을 꺼내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렇게 약속 안 지키는 게 불편해? 사실 나 불안했거든.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. 나 그때 너무 외로웠거든. 너랑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했거든. 혹시라도 너가 나를 떠나갈까 봐.
아니면 또 부모님의 어떤 감정들이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. 나 그때 너무 외로웠어. 너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난 되게 불안했거든. 마치 우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. 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. 이렇게 진짜 마음을 말하는 순간 작은 거미줄 같은 이런 애착이 이렇게 한 줄 놓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때 이런 이해와 공감이 뭔가 바뀌는 재설계를 하는 과정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번엔 해결 방법의 3단계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3단계는 관계의 재구성, 회복적 행동입니다. 마지막 단계는 우리 두 사람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재구성하고 회복적인 행동의 설계 시간입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정기적인 이렇게 감정을 주고받는 어떤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보신다거나, 또 싸울 때는 계속 급발진하시지 말고 잠깐 일시정지 버튼 한번 눌러 보신다거나, 서로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번 해보신다거나, 예를 들면 있어요. 나는 너 너무 예뻐. 또 아니면 당신 너무 근사해. 아니면 괜찮아.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의 언어를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라요. 이런 것들이 회복적 행동을 재구성하는 행동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상담 현장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.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다툼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, 예를 들면 그런 상황들이 트리거가 많았던 상황들이 많거든요.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? 잠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내가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들었다면 내 마음이 풀렸을지,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, 지금 나에게 해주셨으면 합니다. 지금 그 감정에 또 잠시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전해질 때 좋은 애착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,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해결 방법의 3단계를 알려주셨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단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? 지금 마지막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한다면,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우리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서로를 안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, 즉 안정 대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. 그게 시작입니다. 우리는 서로 여전히 서로를 사랑합니다.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합니다. 좀 더 현명하게 성장하는 거죠. 관계 회복,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 스스로 이해하신다면,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을 알려준 것, 이거 시작입니다. 내가 듣고 싶었던 말 상대에게도 알려주고 나도 이해하고 자각하고,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PD님은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?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다는 게 와닿았어요. 그렇죠. 전달.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 참 중요하겠죠.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,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